자, 그리고 이제 음모론. 아, 또 이 음모론에 또 제가 나왔더라고요. 일루미나티와 코로나티 바이러스. 제가 그때 일루미나티 카드 이게 머리에 딱 붙이고서 방송 한번 했더니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더라? 여기에 나오나? 야, 그렇지. 요 분홍색. 요 분홍색 글 요 밑에 여기 나오네. 일루미나티 추종자로 알려진 김정민 박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4개월. 에라이 병신 같은 놈들. 어? 공부를 하고 얘기해. 공부를 하면 다 찾아내요. 공부를 하면은. 근데 어쨌든 그 책에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 커튼 뒤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 봤어요. 아, 이거 남의 책인데도 제가 광고해주네. 상관없습니다. 네, 재밌더라고. 읽어봤어. 커튼 뒤의 사람들. 김세은 지음. 여기 홈페이지에도 나와요. 내가 쭉 봤는데, 진짜 여기 있네? 하는 거를 찾았어요. 이거 내가 기사 보고서 바로 내가 인터넷 신청했거든. 교보문고로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진짜 초판이 2015년 7월에,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2015년 7월 1일 날 초판 찍은 거네? 이야, 이 사람도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 접어놨어요. 접어놓은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은, 며칠 후, 이게 몇 페이지야? 294페이지. 294페이지에 며칠 후 중국 질병연구실에서는 사망자들의 폐 속에서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다른 유전자 조합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발견해냈다. 라고 해서 중국 전염병, 그러니까 질병연구실에서 폐에 관련된 어떤 그 바이러스균이 만들어진 걸 발견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2주차 방역체제가 뛰어나다고 자신했던 중국 정부는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변종 플루의 확산력에 백기를 들었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 그 다음에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3주차에 중국에서는 현대의 삶을 지탱시켜줬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으며 현 생활을 위한 기본 서비스 체계도 마비됐다. 수돗물의 공급이 끊겼고 식료품도 구할 수가 없었으며 의약품도 마찬가지였다. 기차와 도로에 차들이 멈춰섰고 전기까지 나가게 하는 이 모든 혼란 등등등등 이런 게 나오고, 이게 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변종 바이러스 발생 4주차에는 마침내 중국 인구의 30%가 변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4만 명이 사망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오, 이야, 이 사람 예지 능력 뛰어나네. 맞죠? 인터넷 정보들을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때 종말론 예언한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할 때 컴퓨터에 인기 검색어를 검색하는 걸 AI가 해가지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맞춘다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한 원리거든. 제가 검색하는 방법도. 단 그거를 저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하게 제가 직접 손으로 두들겨서 찾는다는 것 차이 하나뿐이지.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작년에 중국에서 바이러스 돌 것이다. 돼지열병 다음에 조류독감 오고, 조류독감 오면서 이 호흡기 관련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중국에서. 근데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 1사분기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지금 중국 어때요? 정말 힘들죠. 여러분 1사분기는 4월 달까지예요? 맞나? 4, 40년. 아니요, 3월 달까지구나. 3, 40이니까. 지금 3월 달까지가 1사분기인데, 중국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했잖아요. 중국이 경제가 망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중국 공장이 90% 가동률이 멈췄잖아요. 소비? 완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졌죠. 생필품? 다 지금 동나고 있죠? 의약품? 없어요. 도로, 철도 다 마비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 거예요. 과연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버티긴 버텨요. 근데 이게 지금 버티는 게 아니거든. 예. 중국이 3월을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번 3월까지 버틴다고 해도 중국이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 바이러스는 7월 달까지도 갑니다. 예, 여름에 안 죽어. 원래 4월 달쯤이면 죽어야 돼요. 자연 바이러스라면. 근데 이게 인공 바이러스잖아. 아마 4월 달에도 안 죽을 거예요. 그냥 쭉 유지가 될 겁니다. 7월 달까지. 7월 달까지 유지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다? 동계올림픽 안 열린답니다. 근데 동계올림픽도 진짜 안 열릴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잖아. 동계올림픽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물론 일본 정부는 그걸 필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자꾸 얘기를 하죠. 야,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상태로 계속 우한 바이러스가 확장되고 퍼진다면은 결국 못하게 될 겁니다. 야,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응? 음모론의 이야기들이 100% 틀린 건 아니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아키라 만화대로 가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키라 만화에서는 바이러스 얘기는 안 바이러스 얘기도 나오긴 나온다. 나오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의 바이러스 얘기로는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나오면서 그 시민 폭동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진짜 이들 가다가는 폭동 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하면은 이거 폭동 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 난리 나겠지. 응? 왜냐면 아키라 영화의 배경이 그거거든요. 시민 폭동들이 많이 나거든. 그 시민 봉기 때문에 올림픽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일본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국하고 한국 정도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거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4가지 사실인데 3가지만, 네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제가 뺐는데 여기가 재정난으로 부도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온돌식 다인실, 그러니까 침실이 아니라 바닥에 온돌 따뜻하게 놓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모포 깔아가지고 눕는 그런 식인가 봐요. 그리고 환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답니다. 그건 답 다 나왔어. 여러분, 요양원에 요양사 있잖아요. 요양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프셔서 누워있는데 그 옆에 돌봐주는 사람 요양사. 요양사가 조선족 아니겠습니까? 응?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라 그랬죠? 청도 대남병원에서 아니 왜 해외를 나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우한폐렴에 걸렸지? 미스테리하다. 이런 신문 기사 많이 나섰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미스테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면 돼요. 재정난으로 부도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다. 즉 돈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돈이 없는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돈이 없는 환자들이 온다는 소리는 그런 환자를 받아들여도 돈이 안 된다는 소리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병원에 들어가는 직원, 즉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예요. 이거 10중 8구 그냥 조선족입니다. 아마 청도 대남병원의 요양사는 모르긴 몰라도 100%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어요. 100%. 그래서 100%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요양원에 누가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건강한 사람들 요양원 안 가요. 아픈 사람들 요양원 갑니다. 아픈 사람들이 요양원 간다는 얘기 뭐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가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감기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망률이 올라가지. 에? 이거는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망률은 올라가요. 뭐가 됐던 간에. 에? 그렇죠. 나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에?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신천지? 마찬가지죠. 요즘 보니까 신천지 언천 때려잡대. 이거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 경기도지사인가? 거기 뭐 이만희 그 집도 막 급습하는 거 막 나오고 하던데 쇼지요, 쇼. 뭐토록 그런 걸 해. 뭐 저는 원래 종교 자체를 별로 그렇게 탐탁치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정통 종교고 사이비 종교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종교가 없어져야 지 생각한다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에 신천지 치는 걸 보다 느낀 건 뭐냐면 야, 이 새끼들 완전 정치적으로 장난치네? 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신천지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졌다고 지금 계속 여론을 돌리고 있잖아. 시선 돌리기로 쓴다고요. 그게 아니지. 병원에서 일하는 조선족 요양사들이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병원에 일하는 조선족 요양사가 문제인 거지. 어? 거기로부터 퍼진 건데 그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여기에서도 중국은 절대 얘기 안 해. 예? 중국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봉화 프로 요양원에서도 36명 무더기 확진이래요. 왜? 둘 다 특징이 뭐다? 요양원. 아, 이건 아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양원 기능이 있죠. 뭐 말이 요양원이 아니라 그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 그걸 뭐라고 불러야 돼? 어쨌든 간에 간병인. 그래, 간병인. 뭐가 됐던 간에 다 중국인이잖아. 뭐가 됐던 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환자들이 우르르 나타나죠. 이거 딴 거 없어요. 조선족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산된 거라고. 근데 신문 기사에서는 이걸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야. 이유를 알 수 없다. 미스테리다. 고로 뭐다? 우리나라에서 퍼지는 우한폐렴은 국내 환자들을 중심으로 퍼지는 거지 절대 중국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요양원과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그다음 요양사들이 중국인이라는 것만 알면은 한 방에 해결되는 건데 그거를 배제시켜 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왜 얘기 안 해? 그것만 얘기하면 한 방에 해결된대. 그게 얘기되면 어떻게 된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근데 절대 말 안 하죠. 이거 싹 배제시켜 놓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스테리합니다. 한국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어쩌저쩌고 개소리나 떨고 있죠.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경북 코로나에서 확진자 증가세면서 이번에 나온 게 뭐였느냐?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이 경산시랍니다.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경산이 경상북도예요? 경상남도인지 하여튼 어딘지 경상도죠, 경상도. 경산시에서 왜 갑자기 우한폐렴이 급증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여기서 왜 갑자기 우한폐렴이 급증하는가? 네? 신문기사 읽어봤거든요. 저 기사 봐서는 알 수가 없어. 댓글 보겠습니다. 어디? 여러분들의 한번 분석 능력을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공장 많음, 유학생 조선족, 대구 옆, 차이나타운, 미군 부대 왜 나와? 제철소, 스마트시티, 대구 화교, 요양원, 우파 성지. 안 나와. 여러분들. 중국인 노동자 대학교 많음. 분당에도 있어요. 인천 차이나타운도 있고, 인천 차이나타운도 있는데, 아니, 중국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전라도잖아. 전라도에서 2명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 안 나오는구나, 안 나와. 여러분들, 착한 사람인가 봅니다. 야, 이걸 모르는구나. 지금도 제가 댓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만족할 만한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요양원이 많아서, 요양원이 없진 않겠지만, 이번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볼게요, 제가. 자, 그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산이요. 마사지 샵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중국 여자들이 관광 비자로 와서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합니다. 마사지 플러스 알파.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퇴폐업소. 경산에 많아요. 근데 경산에 있는 그러한 퇴폐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의 99.9%는 중국인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셨을 거야. 네. 신천지 교인?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신천지 교인이 아니에요. 거기서 있는 퇴폐업소에 마사지사? 일하는 여자들의 거의 99.9%가
중국 여자예요. 이거 모르셨죠? 어디 아직 댓글에는 안 나오네. 이게 중국인.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제가 중국 대림동해를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중국 대림동해.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중국 대림동해 가가지고 제보를 받았어요. 그때 받았던 제보 내용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 정보예요. 그 마사지사에 대한 거, 이 마사지. 중국에서 오는 중국 여자들, 그 관광 비자로 와서 마사지 일을 하고 가거든요. 걔네들에 대한 정보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음란 사이트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검색되는 거 있거든요.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거의 100% 조선족입니다. 왜냐? 이 인터넷으로 성매매하는 거를 연결해 주는 거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조선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고, 보통 3개월 관광 비자지만은 한 달만 하고 간답니다. 중국 여자들이. 왜냐? 3개월을 꽉 채우고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재입국할 때 우리나라에서 의심을 한대요. 이 여자 아무래도 관광 비자를 이용해서 일하러 온 것 같다. 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 하고 간답니다. 한 달만 해도 월 수입이 아주 못 벌어도 500, 보통 1,500원 번대요. 그러니까 할만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경산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제보자가 경산에는 한국 여자는 없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오, 경산.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산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는 물론 요양원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병원에서 일하는 그 간병인들, 중국인들, 뭐 아니면 공장에서 하는 중국 노동자, 다 가능성이 있는데 경산에 있는 퇴폐업소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추적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감염자야. 감염자인데 병원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어. 그럼 조사한다고요. 당신 어디 갔어요? 얘기해보세요. 그럼 그래요. 아침 먹고, 뭐 학교도 갔고, 어디 식당에서 갔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술을 마셨고, 하고 얘기할 때, 설마 우리나라 사람이 퇴폐업소 갔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죽어도 안 하지? 왜? 그거 잘못 얘기하면 자꾸 감옥 가야 돼. 에? 그래서 얘기 안 한다고, 함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적이 안 돼. 역학조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다 역학조사가 돼. 뭐 보면 그러잖아요. 야, 어디 식당에 뭐 양성 환자가 왔다 갔답니다. 그러면 아주 그 가게 문 닫고 난리가 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저 마사지 업소 가서 그 중국 여자랑 거시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역학조사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아무리 다른 데를 봉쇄해도 거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걸려.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요? 네. 죽어도 말 안 해요. 경산에서 환자가 급증한 건 제가 봤을 때 퇴폐업소입니다. 네. 그렇죠? 중국 여자가 아니고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자체가 중국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어요? 조선족한테 물어보세요. 너 한국인이야, 중국인이야? 그러면 중국인인데요? 이러지. 그러니까 중국 여자가 맞죠? 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셨죠? 그래서 이걸 신천지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저는 종교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공작이다예요.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걔네들을 광신도로 몰아서 여론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우한폐렴이 걸리는 경우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떠돌고 있는 중국인들이 만들어온 퇴폐업소, 그 다음에 요양원, 그 다음에 간병인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연결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퇴폐업소 다니는 애들이 병원 안 가겠어? 네. 분당에서도 지금 환자 나타났다 그래? 여러분, 분당 쪽에는 없는 줄 아십니까? 분당 저쪽 판교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중국 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불법 그 성매매 업소 많이 하거든요. 분당, 판교 그쪽 근처로 해가지고 수서 하여튼 그 일대 에? 거기서 우한폐렴 발생 안 할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근데 이런 퇴폐업소는요 안 나타나요 절대로. 그 환자가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래서 남자들이 많았군요. 20대, 40대. 그래요? 물어봐야겠네. 너희들 갔다 왔어? 그래야겠네. 마사지. 매우 관련성이 있어요. 매우 관련성이. 그래서 제가 마사지 잘 못 가요. 요즘 목이 아파 죽겠는데 마사지 한번 받고 싶은데 저는 퇴폐가 아니라 정상적인데 가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가요. 왜? 이런 걸 알잖아. 잘못 갔다가 병 걸릴 수 있거든 지금. 조선족들이 왜 경상도에 퍼뜨리냐고요? 그건 공작이라고. 예. 마사지 업소가 설마 거기에만 있겠어요? 딴 데도 많지? 예. 공작이라고. 그렇죠? 제가 말한 가설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백날 조져봐야 소용없어요. 퇴폐업소를 조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퇴폐업소를 과연 문재인 정권이 조질까 하는 거예요. 조질까. 대구에도 퇴폐업소 맞나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진짜. 대구 그 유명한 데 있다 그러던데. 대구에도 대구에 뭐 있을 텐데. 감독님 혹시 아세요? 알 텐데. 기분 몰라. 예? 몰라요. 진짜 몰라? 대구에도 유명한 거리가 있다 그러던데. 있어요 거기도. 대구에도 유명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퇴폐업소랑 관련 깊어요. 퇴폐업소랑. 이거 우한폐렴은요. 이거 일종의 에이즈라고. 일종의 에이즈예요. 그쵸? HIV랑 인플루엔자 감기랑 결합된 형태 아니야. 네? 이거 일종의 에이즈라고. 공기중으로 감염되는 에이즈일 뿐이지. 그죠? 분당에 퇴폐 겁나 많죠? 그거 겁나 많은데 거기에 중국 여자들이 많아요. 저 다 이거 제보. 제가 이거 퇴폐업소만 갖고 한번 방송을 찍으려고 했었거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자료를 조사해 놨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충 압니다, 이거를. 그래서 퇴폐업소가 집중된 지역이 우한폐렴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왠지 아세요? 이 중국 여자들이 한 달만 있다 간다고 했잖아요. 자, 한 달 경산에서 일했어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산 안 가고 딴 데 갈 수도 있습니다. 딴 데로 간다고. 자꾸 돌아요. 왜? 그래야 추적을 안 당하니까. 어차피 불법이거든.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유명한 퇴폐업소 쪽을 중심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봐. 대구 권영진, 존경하는 우한시 주선왕 시장님, 한국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입니다. 이런 개소리를 쓰죠. 이거 완전 사대주의지. 대구 시민이나 챙겨. 남 챙기지 말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보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돈으로 지원하겠대. 아니 왜 그래? 아니 중국에 대한 이런 무한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자국민 챙겨, 자국민. 중국인 챙기지 말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여야가 없이 친중 정치인들이 이렇게 중국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근데 이러한 중국 챙기는 데에는 친중적인 행태도 있고 플러스 뭐가 있다? 대북 지원까지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왜 북한에 있어? 그거 누가 보낸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인 막는 랴오닝 지림성 그곳에 지원품 보내는 정부. 이 얘기는 뭐예요? 한국인 입국 금지 아니야. 한국인 들어오지 말라고 입국 금지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중국 정부에 항의해야 되죠? 항의 안 해. 돈만 퍼줘. 아이고 뭐 힘드시죠? 이러면서. 미친놈이죠? 이런 게 4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하이, 대구 경북에 마스크 50만 기증, 네티즌 고마워요 상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존나 미담이죠. 훈훈하네요. 마스크 고마웠어요. 2만 장을 받고 20만 장을 갚은 중국 도시. 뭔가 중국 애들이 굉장히 착하고 스케일이 있는 것 같죠? 네? 여기 보면은 인천시로부터 2만 장의 마스크를 지원받은 중국의 한 도시에서 한국의 코로나19가 확산되자 10배의 수량으로 마스크를 인천으로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다른 기사가 뭐냐? 이겁니다. 인천으로 보낸 마스크가 지아지바오라는 회사에서 만든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가 적합한 마스크가 아니래요.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맨 밑에 보면 이에 대해 인천시는 중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스크와 웨이하이시가 보낸 마스크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뭐야? 회사가 같은데. 중국 애들 말을 믿어요? 응? 중국 애들 말을 믿냐고. 중국 애들도 의심이 돼서 중국 제품을 안 하는 마당에 우리가 중국 거를 믿느냐고. 중국 회사에서 만든 그 제품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아니까 괜찮다? 아니 그 회사가 문제라니까. 중국은 그 중국 회사 자체가 사기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만드는 여러 종류의 마스크는요 다 불량품이에요. 우리가 보낸 KF94 2만 장은 진짜 좋은 거를 보낸 거고 쟤네들이 보낸 20만 장은 그냥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티슈 이런 걸로 입 막는 거 만도 못한 그런 마스크 갖다 준 거라니까. 우리를 우롱한 거죠. 그런데도 기사는 이렇게 마스크 고마웠어요. 2만 장 받고 20만 장 갚은 중국 도시 이런 그지 같은 기사나 쓰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렇게 뭐 한국 중국의 정 뭐 어쩌고 우리는 동반자적 관계 함께 이 질병을 극복해 나가요. 이런 거지 같은 멘트 이렇게 날리면서 이렇게 중국 애들한테 고마워요. 이런 개소리나 떨고 있죠. 우리가 사기당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중국 언론, 아니 우리나라 언론에서 저렇게 태연하게 보도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앞서 얘기했던 중국이 다른 나라를 중국화시키고 매수할 때 쓰는 전략보다 언론기관을 장악한다. 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 입국 금지 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넣었더니 그 정부에서 말한 게 우리도 피해를 본다. 이런 개소리 있던 거예요. 중국 입국 막으면 우리도 피해를 본다. 그리고 박능호라는 얘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확산된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래요.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병을 확산시켰대요. 근데 나는 이 말도 일견 동의해요. 왠지 아세요? 그 청도라던가 그 병원, 그 다음에 저기 요양원, 봉화요양원이라던가 이런데 일하는 사람들 한국 국적 받았을 겁니다. 조선족 아줌마들. 한국 국적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향이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돌아오겠지.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한 중국에서 돌아온 한국인이란 말은 맞아요. 근데 뭐다? 중국에서 돌아온 최근 한국 국적을 딴 조선인이겠지. 요 얘기는 또 안 하죠. 항상 우리나라는 중국을 피해서 말을 합니다.
조선족이라도 한국 국적 따 한국인은 맞으니까 그냥 한국인이라고만 얘기해버리지. 모토로 중국을 빈번하게 가요. 일반 한국인이 중국을 그렇게 자주 갈 일이 있어요? 없지? 없는데 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조선족이니까야. 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 장관은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도 돌아온다면서 열도 없고 기침도 없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갔다 들어오면서 감염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맞죠? 저런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 갔다가 와서 간병을 하니까, 요양사를 하니까, 퇴폐업소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우한폐렴이 왕창 번져버린 거예요. 틀렸어요? 맞지? 중국인 유입을 안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중국인 유입을 막았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중국인에게 영주권을 쉽게 취득하게 제도를 안 열었으면은 이런 일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줬기 때문에 퍼진 거야.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원인은 지금도 국내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중국인의 역할이 큽니다. 왠지 아세요? 저 병원 안에 있는 전체 환자들을 다 감염시킨 것은 조선족 요양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퇴폐업소에서 하는 거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따 외교를 당하죠. 에스토니아에서 한국 오는 거 일방적으로 취소했죠. 이거 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영국에 갔는데 영국 외무상이 자가격리해서 못 만났다? 어디다 대고 거짓말하고 뻥쳐요. 에? 그 영국 총리가, 영국 외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안 해요? 사람들 만날 때 누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뭐라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 다음번에 만나죠.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봤을 땐 이 영국의 외무장관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우한폐렴 때문에 자가격리 좀 해야겠습니다. 말은 점잖게 해야지. 그 얘기 뭐야? 나 너 만나기 싫어해요. 업무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으면요, 자가격리 해도요, 아니 인터넷으로 얼굴 보고 못해? 영국 가서? 화상회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은 저 사람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업무적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허탕 치고 왔죠? 왜다? 너 만나기 싫어.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 또 포장하죠. 사실은 자가격리. 그걸 왜 이제 알았어? 처음부터 알았어야지. 나중에 변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바이러스가 퍼진 데는 장하성이가 또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얘가 중국 입국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걸 자꾸 장하성이가 풀어줬죠. 얘가 지금 주중대사죠. 주중대사. 얘가 중국에 있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매수를 당했으면은 우리나라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려는 걸 얘가 다 풀어줬죠. 이게 인종혐오고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냐? 아니, 다른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도 그래서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200개국 국가 중에 100개국이 한국을 입국 금지시켰죠? 원래 그러는 거라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중국에 대한 정치적 인종 혐오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개소리 하면서 계속 받아줘 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능가하게 막 감염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로부터 그렇게 인종차별, 인종 혐오를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야지. 이거 누가 열어줬어? 장하성이. 다 친중파죠. 이런 애들이 친중파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는 중국에 코로나 몰리니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는지 진원지를 찾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 와중에 박능우라는 한 사람은 뭐라 얘기해요? 그거는 중국에서 옮아온 게 한국인이 한 것이다. 이런 개소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 애들이 한국에서 바이러스 왔다고 개소리를 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도 아니잖아.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잖아. 우한에서 시작된 거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우한 바이러스를 발견했던 그 중국인 의사 있죠? 죽었잖아 지금.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도대체? 어? 그 사람이 검사한 사람이 한국인이었어요? 중국인 4명인가 그랬잖아.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연구한다면 사스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라고 처음 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발견한 중국인들은 뭐야 도대체? 근데 이러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서 벌써 여론을 돌리죠. 돌리고 있죠.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우리나라 여론도 받았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다 신천지 쪽으로 돌려버리고 있죠. 방향을. 에? 신천지가 원인이 아니라니까. 이만인가 하는 사람 형이 죽어갖고 장례식 치렀다며 그 병원에 있는 조선족 요양사들이나 조선족 근무인들이 문제였다니까. 근데 그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도 있죠. 중국인들이 떠나네. 이건 대환영이네. 네, 제발 떠나라. 알아서 자기 돈 주고 들어가면 오지 마라. 이게 제 생각인데 여기서도 골 때리는 짓을 하죠. 법무부에 따르면 5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을 한 불법 체류자는 재입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단기 방문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법무부가. 이거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 친중이라서 그렇다고 했죠. 왜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무엇이 있다? 외국인 출입국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친중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조선족인데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사람들이 운영하는 용역업체 혹은 관광회사 등등등등 여러 단체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무한대로 끌어들이는데 유입시키는데 이용해 먹는다고. 그래서 친중 정치는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조국이 안 됐더니 누가 됐어요? 추미애. 추미애 더한 여자지. 그 2017년 12월 4일, 12월 7일인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세계정당 공산당 대회에서 기조연설했던 여자냐. 나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지지하고 중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고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한다. 이 말했던 여자 아니에요. 공산당이지.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오죠. 아니 불법 체류자 쫓아내면 끝난 거지. 다시 또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법무부 장관한테 그 재량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한테만 신경질 내죠. 네. 그러니까 일본도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 야, 한국에 금지 시작한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타격받았어요. 나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도 못 가고 있어. 응? 그래서 중국에서 아까 있잖아. 랴오닝성 앞에 보면 이런데 안 나오나? 근데 앞쪽에 있었죠? 야오닝성 나왔던 거. 그냥 지나갈게요. 중국의 몇몇 지역은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요. 근데 중국인들이 정말 머리를 잘 쓴 거야. 공산당들이. 중국하고 하지 않고 중국의 각각 지방 특성들을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금지시킨 지역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저기 감숙성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감숙성 어딘지 아세요? 감숙성? 아니면 중국의 광시성 자치주 이런 데 가고 싶겠어? 안 가잖아. 한국인들이 자주 간 데가 어디예요? 산동성, 요녕성,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북경, 그 다음에 샹하이, 강서성 이런 데란 말이야.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성장이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너 한국인 중국에 오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어차피 딴 데 안 가 한국인들은. 거기만 가지. 그걸 해놓고 그러죠. 중국 공산당. 그거는 우리 공산당 중앙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또 피해간다고. 어차피 그게 그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도 안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겠대. 미친놈이죠. 강남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국제정세에 어둡고 친중, 친북 행위를 하는 동안에도 세계는 가파르게 변합니다. 지금 그 시리아 북서부에서 터키거나 교전에서 터키가 30명 죽었거든요. 러시아랑 협상을 합니다, 지금.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1대1로가 여기를 못 지나갑니다. 1대1로가. 네. 러시아랑 터키가 중동 지방에서 치열하게 싸움으로 인해서 1대1로가 완성이 되질 않아요. 러시아도 지금 중국을 연맥이고 있네. 이런 게 보이는 거라고. 시진핑의 1대1로는 물거품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 이란 어떻게 됐죠? 이란 난리 났죠? 어디 볼까? 여기 나오죠? 이란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사망, 국정위원 의식불명 상태, 부통령도 지금 걸렸다 그랬죠? 네,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란 의회 부의장 코로나19로 사망, 이런 식으로. 난리라고. 1대1로가 지나가는 이란도 어마어마하게 환자가 발생해서 중앙 관료까지도 지금 죽고 있어요. 1대1로가 완성될 것 같아요? 완성 못돼. 이걸로 끝이야. 네. 또 친중 정치인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난리 났죠? 내가 봤을 땐 프란체스코 교황도 걸린 것 같아. 아이고 조만간 가겠네. 왜냐?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사망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이란의 관료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확장이 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다? 그 바티칸에 근무하는 이란 대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티칸을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란에 들어와서 이란의 중앙 관료에다가 바이러스를 퍼뜨려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바티칸 자주 가지 않나? 예전에 제가 로마 갔을 때 임수경이가 바티칸에 왔었다 그러대. 제가 한번 로마 간 적 있었죠? 이탈리아 한번 간 적 있잖아요. 제가 이탈리아를 가기 한 달 전인가 임수경이가 왔다 갔어요. 임수경이가. 그런 정보를 얻었죠. 뭐 사업하게? 대북송금하게?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바티칸을 자주 갑니다. 바티칸을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된다? 주 바티칸 북한 대사를 만나죠.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예요. 바티칸은 국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대사가 거기 가서 대사관 근무를 합니다. 대사 업무를 한다고. 그래서 바티칸을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 빨갱이들 중에 카톨릭 신자가 무진장 많은 이유가 있어요. 카톨릭 신자가 바티칸에 가서 교황을 만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교황만 만나겠어요? 북한 간다니까. 거기에는 북한 대사를 접촉한다고. 바티칸 안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란에서 걸린 겁니다. 따라서 바티칸에 있는 북한 대사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북한에 바이러스가 안 퍼질까? 퍼지겠죠. 그렇다면은 이란이 저 정도라면 북한의 상층부는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티칸은 지금 북한한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디 한번 여러분 한번 소설을 잘 써보십시오. 바티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한번 여러분 댓글 써보세요. 왠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능력을 보겠습니다. 돈 세탁. 바로 맞히시네요. 마약, 암호화폐, 빙고. 역시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많이 보셔서 정말 많이 하는군요. 이 부분은 오늘 나왔던 미국의 소리 보아방송 오늘자인가 내일자를 어제 건가를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미국이 북한 제재를 하는데 미사일 개발 억제와 그 다음에 사이버 테러에 대응한다고 했나? 이 두 개를 지금 중점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문우시 그 청문회에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장면도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암호화폐를 지금 북한에서 하려고 하죠. 암호화폐를 유통시키는데 제일 좋은 건 뭐다? 마약이에요. 마약을 원래 암호화폐로 교류했었어요. 북한 마약 생산합니다. 버닝썬 사건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북한의 마약을 유통시킬 때 쓰는 결제 수단이 암호화폐예요. 그런데 바티칸은 뭐 하는 단체다? 마약상이라고 했잖아. 북한 마약을 바티칸과 결합해서 거래하고 결제를 암호화폐로 한다? 아주 좋은 구조죠. 왜 바티칸을 들락날락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좌파 정권들이. 예? 공작자금 마련하기 위한 거거든. 자, 그런데 지금같이 북한이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물적, 자금적 여러 지원이 다 끊긴 상태에서 북한은 지금 기아의 허덕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북한 8월 달에 위험할 수 있다. 그쵸? 이것도 제가 최초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기아의 허덕일 것이라 얘기했잖아. 옛날 방송 보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북한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누구에 의존하느냐? 바티칸입니다. 중국이 안 되니까. 왜? 암호화폐를 거래를 통해서라도 외화를 벌어들여야 그걸로 국가 운영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바티칸에 빈번한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티칸에 우한 폐렴이 번졌다면은 북한과 바티칸을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외화벌이하는 북한의 35호실 그 경제인들,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 간부, 대사, 영사, 그 외 가족들, 그 외화벌이 부대들 엄청나게 로마와 평양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평양의 상층부에 우한 폐렴이 안 번졌을까? 그게 제 가설이에요. 그게 제 가설이라고. 많이 번졌을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뒤에 있던 북한군 장군이 마스크를 하고 있잖아. 왜? 왜 마스크를 하고 있어? 김정은은 마스크 하면 안 돼요. 마스크 하는 순간 그 외신들이 김정은 마스크 썼다. 김정은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움직일 때 시팩할 때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있었잖아요. 왠지 아세요? 마스크를 쓰면 서양인들은 오히려 오해를 합니다. 미국인들은 너 뭐야? 은행 강도야? 얼굴 가렸으니까. 아니면 너 감기 걸렸지? 우한 폐렴 걸렸지?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마스크 안 했잖아. 근데 김정은 뒤에 있는 장군이 마스크를 해버렸네? 그 얘기는 뭐다? 퍼져 있다예요. 네. 퍼져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 상층부도 지금 위험하겠구나예요. 많이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왜? 의료시설이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추하는 거라고. 북한 상태가 지금 어떻겠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미국이 또 한 게 뭐냐. 미국이 탈레반 정권이랑 합의를 봤답니다. 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게 심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한테 심각하다는 소리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했던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일부 파병 철수, 시리아에 파견됐던 미군 철수. 그렇죠? 미군이 철수가 되게 되면 중동에서 평화가 올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천만에 만만해. 미군 빠지고 나서 터키랑 러시아군이 대신 연락에 싸워주네. 중동 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 그렇죠? 탈레반에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이란 볼장 다 봤죠? 초토화됐잖아. 철수. 자, 그 군대가 지금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한반도. 이번에도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한 3대인가 왔었다 그러던데, 우리나라 이 근처로. 미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 중국이 계속 우한 폐렴으로 고생을 하고 한국 경제가 나쁘면은 어차피 북한은 그러니까 그 대남, 대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북한에 엄청나게 퍼주고 있잖아. 이제 외채까지 끌어들여서 빚을 지어서라도 북한에 퍼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짓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다고. 대북지원을 못하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란 초토화됐어요.
이란 박살났기 때문에 북한제 미사일 안 삽니다. 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정신없어요, 쟤네들도. 응? 중국도 안 돼. 북한은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완전히 고립됐어요.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 자체가 지금 감기 걸려서 빌빌거려. 어? 지금 북한은 어디로부터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아의 허덕일 거야, 이제부터. 아이고, 봄이네. 봄이면 뭐가 왔죠? 보릿고개. 옛날 때. 보릿고개란 말을 요즘 사람들은 알까? 어쨌든 춘궁기. 파종을 하기 전에 보릿고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보릿고개가 이제 중국에 오는 거예요. 에? 지금. 북한에 가뭄, 식량난으로 기아가 오고, 그 다음에 상층부는 우한폐렴으로 오염되고, 물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번졌다고. 오염돼 있고. 미군은 중동, 이란, 등등 각 지역에 있었던 국제 분쟁을 다 해당 세력들과 평화협상을 맺은 다음에 빼고 있어요. 남는 지역은 어디다? 중국 주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방탄복을 140만 장을 지금 대량 생산하고 있죠. 주문해갖고. 이 그림이 보이세요, 지금? 지금 말만 안 하고 있지,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물리적인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단계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중국 편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 전쟁터의 한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그게 지금의 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치열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골골합니다, 지금. 골골해요. 요 상태만 더 유지되면 돼. 단 안타깝게도 지금 정권이 친북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없어야 돼요. 에? 한국 경제가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져야 된다고. 왜? 그래야 대북 송금을 안 하니까. 따라서 한국 경제가 무진장 나빠질 거라는 것도 불보듯 뻔해. 네. 그러면서 미국은 점점 한반도 쪽으로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살찌신 듯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살쪘어요. 아니,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비빔밥도 시켰더니 이만한 걸 주더라, 이만한 걸. 이걸 어떻게 먹어요? 했더니 이것도 미국 애들은 적다고 불편하는데요. 아니, 고기가 이만큼 들었더구만. 맛있긴 맛있었는데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그게 1인분이래. 둘이서 먹어도 될 분량을. 근데 그런 식으로 돼지같이 먹다 보니까 살이 좀 쪘습니다. 또 살 빼야 돼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살 빼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쩌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북한의 체제 붕괴로 남북 통일 혹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친미 정권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통일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북한이 매우 위험합니다. 북한이 만약에 그런 체제 위기가 온다고 해서 중국군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중국군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부분 어디가 있죠, 지금? 우한에 가 있잖아. 양자강 일대에 우한폐렴으로 죽은 중국인들 시체 태우고 통제하는 데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군대가 양자강으로 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와? 군대가. 움직이려면 그 거리가 얼마예요? 또 하나, 그 바이러스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인민해방군을 북한군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미국이 전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군대가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불안하지, 북한 입장에서는.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 중국군을. 근데 받을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 공격 안 하면 어쩔 거야? 하는 척만 있다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 하는 척만 했는데 무서워서 괜히 인민해방을 끌어들였다가 북한 전체가 완전 바이러스판이 되면 어쩌려고 그래? 못한다고. 중국군 못 들어와요, 북한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야, 이거 참 잘 짜여졌다. 그렇게 보는 걸, 이게 보아요, 저는 지금. 잘 짜여졌다.
야, 북한 지금 최대 위기겠구나. 응.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번에 시팩 가서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연설을 하는데 북한 얘기를 안 해. 잘 들었거든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얘기가 나오나? 지나가는 투로 한번 살짝 얘기한 건 있는데 집중적인 얘기를 안 하더라고. 이라크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도 얘기하고 이란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북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북한을 빼네?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건가? 아니요.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은 요주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북한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잠깐 댓글 좀 읽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러시아 유가 하락,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러시아 유가 하락되면 러시아가 망해요. 그리고 원래는 유가가 하락되면 중국이 좋았습니다. 그거는 공작이 정상적으로 돌 때. 근데 지금은 유가가 하락을 하잖아요. 러시아 경제도 무너지고 유가가 하락을 해도 중국은 아무런 메리트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공장이 90%가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상해 그 주변, 그러니까 서해안이죠. 그 공해상에 유조선이 많이 떠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그 인공위성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어서 한번 찍어서 보내주세요. 유조선들이 상해에 그 있는 푸동항에 정박하지 않고 주변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떠 있대요. 왠지 아세요? 결제 대금을 안 내서. 지금 중국이 달러가 없나 봅니다. 그 중국으로 그 석유를 가져오는 거는 중국의 CNPC라든가 이런 그 중국 공산당이 경영하는 국영기업에서 관리하거든요. 즉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근데 신용장 쓰잖아요, 원래. 예, 이렇게 원래 무역할 때는. 근데 결제 대금을 줘야지 기름을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제할 대금, 즉 달러가 없나 봐요. 그래서 배들이 푸동항에 정박해서 원유를 주고 돌아가질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중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인가 봐요. 위에나만 마구마구 찍어서 퍼뜨려서 국내 경기를 돌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중국의 경제 구조는 한국의 경제 구조와 똑같아요. 소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소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물건을 팔아서 번 달러로 우리가 먹을 밀, 쌀, 고기 이런 걸 수입하는 구조라고. 근데 지금 중국이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달러가 지금 동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중국에서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불만이 발생하니까 시진핑이 자기 추종 세력들이 불평 불만을 할까봐 입 막으려고 위안화를 엄청 찍어댔잖아. 유통시켜버렸다고.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 위안화 가지고 중국의 물류창고, 대형 마켓에 있는 음식들을, 그 식료품들을 매점 매석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중국의 슈퍼마켓에도 이제는 물건이 고갈되고 있어요. 즉 먹을 음식이 없어요. 이렇게 움직인다고. 중국 난리 났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중국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래예요. 북은 남침 안 할까요?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지금 기아가 왔어요. 기아. 지금 3월이에요. 3월. 이제 파종해야 된다고. 입추 아니에요. 입추. 입춘이 지났잖아요.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게 언제 쌀이 자라. 벼가. 지금은 춘궁기라니까요. 보릿고개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중국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물품들을 중국이 지금 자기 쓸 게 없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은 자기 쓸 거 없어요. 자기 쓸 것도 부족하다고. 북한을 어떻게 챙겨? 북한 굶어 죽어요. 근데 북한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러면 중국이 안 주면 누굴 의존해야 된다? 바티칸. 바티칸? 난리 났어요. 끝. 그러면 무기라도 팔아먹으면 되죠? 이란 어때요? 이란? 난리 났어요. 그럼 이제 한국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야. 한국만 바라봐야 돼. 문재인이가 그래서 계속 북한 퍼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한국 경제는 박살난다. 한국이 북한에 퍼줄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북한은 무너지지 않거든. 이번에 작심하고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MJ 평님, 나이스 타이밍이구나. 그렇죠. 지금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 우파 정권만 있었다면 남북 통일이 됐겠죠. 근데 지금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안 되고 김정은이 제거된다면 아마 친미 반중 북한 정권을 세우려 하겠죠. 아니면 김정은이 협조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바이러스가. 예. 자, 그랬고